자, 이제는 제4편, 제3보험 편입니다. 제3보험은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문제는 전체적으로 한 17문제 정도 출제가 돼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3보험을 안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3보험까지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3보험, 요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그 3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상해 질병보험에서 우리가 이제 실손의료보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 7월부터 개편된 그 제4세대 실손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3보험은 전체적으로 한 5개 정도로 나눠서 강의를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는 제3보험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상해보험의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3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보험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상법이 아니다. 요 정도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3보험에 대해서는 상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제3보험을 규정하고 있는 게 보험업법이다. 요 정도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영역 자체적으로 제3보험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다. 그죠?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둘 다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약간 회색,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어떤 색깔을 겹치면 그 부분이 좀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레이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레이 존이라고 한다. 이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이 시험에도 나오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3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과 생명보험의 정액보상, 그 다음에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보험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3보험에는 여러분도 항상 외우실 때 상질간, 제3보험 상질간, 상해, 질병, 간병. 그래서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 질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외부의 그런 사고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내재적으로 병이 생기는 거니까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비용, 관련된 입원, 통원, 수술 비용 같은 경우들을 우리가 질병보험이라고 한다. 간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상해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그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가지고 활동이 불능하거나 인식이 불능돼 가지고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그러한 보험을 우리가 간병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연금저축보험은 생명보험이고 배상책임보험, 이행보증보험 다 보증보험에 해당하는 거, 배상책임보험에 해당하는 건 다 손해보험이죠. 그래서 제3보험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3보험을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서술에서 그 내용이 틀린 것 이런 것도 골라내는 문제가 나오니까 일상생활 중에 배상책임은 우리가 배상책임보험이니까 손해보험이고요. 해외여행 중에 행방불명으로 인한 수색비용도 여행자 보험이니까 손해보험에 해당하고요. 골프 연습 중에 상해로 인한 치료비는 당연히 상해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습하다가 다친 거니까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은 상해보험에서 우리가 보장이 가능하고요. 이게 지금 오탄데요. 중증 치매로 간병비를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병비 보험이니까 간병보험에 해당하니까 제3보험에 해당합니다. 요 정도 우리가 요게 어디에 해당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면 제3보험에 해당한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 되어 있는 거, 그죠? 연금이나 또는 화재, 해상, 배상, 특종, 여행 이런 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해보험에서 보장하는 거니까 그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다. 이 정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령상으로는 당연히 제3보험은 생명보험도 아니고 손해보험도 아닌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2003년에 보험업법에서 그런 내용들이 정의되어 있다. 상법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우리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손보가 원래 겸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은 겸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제3보험은 우리가 같이 겸용을 허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좀 엄연하게 이제 구분을 해보면 제3보험은 어디에 가깝냐면은 상법상의 임보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보험 쪽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질병이나 또는 상해, 그 다음에 사람이 상해나 질병에 의해서 간병, 이런 부분들이 다 사람의 신체, 질병, 사망 이런 거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게 보면 재산보험은 원래 보험업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만 상법으로 본다면 생명보험 영역인 임보험에 해당한다. 이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업법상 보험업의 그 허가.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이런 마찬가지로 보험업에 따라서 이제 허가를 받는데요. 그게 이제 종목별이라고 하죠. 우리가 생명, 손해보험, 생명보험 이런 종목별로 어디에 허가를 받는다? 우리가 일단 사업이나 인가 허가 전부 다 어디요? 금융위원회. 이 정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 종목의 전부에 관해서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재산보험도 겸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산보험, 손해보험회사나 생명보험회사는 재산보험을 겸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보험만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설립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독립적으로 재산보험만을 영위할 수 있다. 자, 신용보증보험의 재보험은 겸용 가능하지 않고요. 자, 생명보험의 재보험과 재산보험의 재보험은 겸용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겸용을 허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보험의 재보험이나 재산보험의 재보험에 대해서는 겸용이 허가되어 있다. 이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의 특징에서 손해보험, 재산보험, 생명보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의 중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재산보험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임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복보험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은 중복보험이 없습니다. 예, 여러 군데 보험회사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손해보험에서는 중복보험이 가입 가능하죠. 비례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실손보상 급부에는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실손으로 보상받는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중복보험도 가능하죠. 여기저기에 실손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보상 방법은 우리가 주로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난 부분을 보상을 해주고 생명보험은 정액, 미리 사망보험금이나 어떤 그런 입원보험금 같은 것들을 정해놓고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반해서 재산보험은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정액 플러스 실손 보상을 받는다. 정액도 받을 수 있고 실손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손해보험에서 얘기하는데 재산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대상을 우리가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보험자, 아들, 뭐 이렇게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어린이 보험에 가입시킬 때 자녀들이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실제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자를 우리가 피보험자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페이지에서는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액, 실손 다 보상된다. 재산보험은. 예, 그 정도 기억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이 존이라고 한다. 이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산보험, 그래서 보상 방식은 실손보상, 정액보상 모두 가능하다. 계속 중요하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손보상도 가능하고 정액보상도 가능하다. 그래서 실손보상 같은 경우는 비례보상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정액보상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 보험금, 그 다음에 진단급여, 수술급여, 입원 일당 이런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액보상을 하고 있다. 뭐 외울 때는 우리가 뒤에 금으로 끝나면 주로 정액이고요. 뭐 비로 끝나면 실손이 많습니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실 때는 뭐 뒤에 금으로 끝나는 뭐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보험금 이러면 다 정액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런 내용들이 실손 보상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산보험의 가입 제한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일반적인 보험 가입할 때 타인을 피보험자로 할 경우 있죠. 타인의 사망을 보상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보험 계약에서는 우리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망보험금에 사망을 하는 보험에 가입하면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입니다. 해지가 아니라
무효다. 그 대신에 뭐 나이 여기에 이제 15세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15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의 나이 규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는 무효가 되는 사항이 없다. 가입 제한이 없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험 약관 설명할 때 심신박약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지문이 나왔을 때 답이 모르겠다 그러면 심신박약자를 찍으시면 된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신박약자가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자, 우리 15세 미만자의 입원 의료비 보상하는 계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 15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이 제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3보험 상품 개발 기준. 그래서 우리가 제3보험은 생명보험, 인보험에 가깝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에 한해서 우리가 개발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손해보험에서 주 계약이 상해보험인 경우에는 우리가 저축성 보험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 단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할 때 손해보험에서 상해보험으로 저축성 보험을 제3보험으로 가입할 때는 기간은 반드시 15년 이내여야 된다. 보험 기간이 15년 이내여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보험은 저축성 보험으로 당연히 개발이 안 돼요. 뭐만 가능하다고요?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한 것은 제3보험의 상해보험. 근데 그것도 보험 기간을 반드시 15년 이내로 했을 때만 가능하다. 예, 이런 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3보험의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부분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액, 실손 보상 모두 가능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해보험에서 저축성 보험이 15년인 것처럼 질병보험에서 질병 사망을 반드시 넣는 보험 계약에서는 반드시 특약으로만 부과가 가능하다. 이것도 우리가 약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특약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 기간이 80세 이하고 금액 한도는 개인당 2억 원 이내고 보장성 보험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는,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고 그 보험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억하실 거 뭐냐면은 우리가 상해보험, 손해보험에서 제3보험에서 상해보험에서 저축성 보험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는 보장성 보험으로만 개발이 가능한데 저축성 보험으로 가능하다. 자, 그럴 때는 15년 이내여야 된다. 그 다음에 질병보험에서 질병 사망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약으로 가입해야 되고 보험기간이 80세, 개인당 2억 원, 보장성 보험으로만 가입이 돼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정해놓지 않은, 약관상에서 정해놓지 않은 그런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고 소멸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해보험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3보험 중에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상해입니다. 상해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요건의 특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요 내용들은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뭐 필연성, 내재성, 신체성 이런 거 다 틀린 지문이고요. 지속성 이런 거 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맞는 거는 뭐냐면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 우연하고 외래 바깥에서 일어나야 되고 바깥으로부터 사고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급격해야 돼요. 갑자기 발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인 또는 결과에 예견되지 않은 상태, 예견되지 않는다. 이게 우연한 거고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나온다. 이게 외래성입니다. 그 다음에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 급박이라고 하는 용어의 급자와 급격성의 급자가 같으니까 혹시나 우연성하고 급격성이 헷갈리는 사람들, 혼동이 되는 사람들은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다. 그럼 뭐라고요? 예. 급격성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지문상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만하다,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급격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완만하게 오면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살살 누가 뭐 미는데 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밀어버리거나 이러면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급격한 급격성에 해당하는 거고 피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급격성에 해당하지 않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 가액 이런 거 우리가 앞에 약관 설명할 때 얘기했죠. 우리가 어떤 건물이 있는데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물의 시가가 있는데 시가 전체를 얘기할 때 이것을 우리가 가액이라고 하고 이 중에 일부만큼을 내가 보상받는 것을 가입하는 것을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신체 보험의 목적, 우리가 이건 손해보험에서는 이런 게 적용이 되는데 신체보험에서는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은 있겠죠. 그렇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평가할 수 없으니까 시가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몸을 뭐 1억 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액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본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상하는 건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가입한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을 한다. 그래서 보험 가액으로 정한다, 보험 가입 금액이 없다 이런 내용들은 틀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상해보험에는 뭐가 없다고요? 보험 가액이란 개념은 없지만 보험 가입 금액은 상해보험이나 재산보험이나 아니면 인보험에서도 그런 내용이 존재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보험자 대비 앞서서 말씀드렸죠. 보험회사가 사고금,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고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권리 행사를 갖는 것을 보험자 대위라고 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보험자의 동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했을 경우에 반드시 동의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그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약관에서 반드시 했죠. 왜냐하면 동의가 없으면 여러분들 보험 사기가 발생할 수 있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단체 보험에서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단체 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동의가 생략 가능하다. 받아도 되는데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보험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가 지정할 수 있냐면 돈을 내는 사람이겠죠. 보험 계약자만 우리가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피보험자는 그러면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누구만 가능하다? 보험 수익자를 지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 계약자만 가능하다. 네, 시험에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익자를 변경할 때는 보험회사에 통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통지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통지 의무가 돼서 의무 위반이 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다. 자, 상해보험에서는 우리가 중대한 과실을 했더라도 우리가 보상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는 원래 중과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지만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중과실로 인해서 상해가 나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에서는 상법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서는 중과실을 담보로 한다는 거예요. 중과실을 일으켜도 고의만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과실이 있어도 중요한 과실이 있어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을 진다. 그것도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상법에서 준용해서 상법에 있는 내용을 준용해서 상해보험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도 상해보험에서는 보상을 한다. 그러면 이런 지문은 틀린 거가 되겠죠.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질병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재산보험이기 때문에 정액보상적인 특성도 있고 실손보상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상으로 여러분들이 사고가 당했을 때 상해 사망을 했거나 상해 후유 장애라든지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이런 것들은요. 미리 정해놓고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술 1건당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정액 보상금을 해주고 있고요. 담보로 특화로 한 교통상해보험이나 단체상해보험 등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액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보험금은 소득감안하여 보상한다. 소득감안해서 보상하는 것은 뭐예요? 실손보상인 거죠. 비례 보상하는 거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틀렸고요. 조금 전에 마친 것처럼 사망보험금이나 후유장애보험금은 뭐라고요? 정액 보상한다. 정액.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실손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부위 보험이라고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때 상해 입원을 했거나 상해 통원을 했을 경우에는 미리 입원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20만 원 한도
통상 20만 원 한도에서 회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이 뭐 입원비라든지 아니면 통원비를 보상받게 돼 있고요. 입원 같은 경우나 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도 자체는 실손의료보험 4대 세대에서는 입통원 합산해서 5천만 원 연간 5천만 원 한도고 통원 같은 경우는 회당 20만 원 한도. 요건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한도 내에서 실손을 보상한다. 뭐가요? 예, 상해 입원이나 상해 통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상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상해보험의 특성 중에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상해보험은 뭐하고 많이 관련이 있습니까? 위험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건 직업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고 직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질병보험은 상해보험하고 달리 직업이나 질병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요. 적습니다. 그죠? 내재적으로 병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은 직업이나 직업보다는 연령에 좀 더 연관성이 큽니다. 그죠? 질병은. 그런데 상해보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고의 위험도가 높죠.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1급에서 3급까지 우리가 3등급으로 구분하는데 1급이 안전한 거고 3급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고 위험한 것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1급을 사무직 종사자라고 하고 3급을 우리가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라고 합니다. 보통 택시 운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3급이라고 합니다. 위험도가 크니까 당연히 보험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위험도도 커지고 보험료도 이렇게 커집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지문을 요 등호 표시를 반대로 해서 문제도 나오니까 보험료는 당연히 상급이 제일 크다. 그리고 4급은 없습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다루지만 단체에서 4급 단체가 없듯이 우리가 직업의 그 상해 등급, 위험 등급을 나눌 때도 상해 1급, 상해 2급, 상해 3급으로만 구분하고 있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요. 단체 보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단일율이라고 해서 하나의 율을 적용해서 산출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 이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등급별로 1급이 제일 약한 거고 3등급이 가장 높은 위험 등급이다. 그래서 보통 3등급은 영업용 자동차 운전자, 그래서 택시기사들을 얘기한다. 자, 상해 2급의 항공기 정비공 같은 경우를 우리가 상해 2급에 해당한다. 위험 등급으로 위험도를 감안했을 때 뭐 같이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냥 1급하고 3급 정도만 기억하시면 자연스럽게 2급 문제는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주어지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보험에서는 당연히 그 상해 사고의 요건에 해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연, 급격, 외래 사고로 입은 보상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요. 이런 신체 보조 장구에 대해서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우리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과실에 대해서는 보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중과실을 보상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치거나 피보험자를 해치거나 수익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익자의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은 지급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A, B가 있는데 A가 만약에 그 해코지를 했을 경우에는 A가 해당하는 금액물을 제외하고 B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나오는 부분들은 왜 보상하지 않냐? 그냥 보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상해보험업법에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임신이나 출산, 산후기에 대해서 보상 안 하고요. 전쟁, 외국의 무력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도 하는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지만 천재지변, 지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 지진을 통해서 자동차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한다. 예,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인한 상해는 보상이 불가한 게 아니라 보상한다. 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혼동스러울 수 있겠죠. 천재지변에 대해서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보상한다. 우리가 막 지나가다가 벼락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보상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의성이 있지만 천재지변은 고의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상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피보험자의 직업 같은 경우 직무나 동호회 활동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부러 그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데 사고 위험이 크지만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만약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보험금의 어떤 편익, 어떤 그런 차별이 발생할 수 있죠. 지불의 어떤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전문 등반이나 모터보터 시운전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그 선박 승무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직업이나 직무나 동호회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체육 활동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니까 보상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보상하겠죠. 회사에서 만약에 체육 활동으로 하는 거는 보상하는데, 만약에 내가 체육 회사에서 등산 전문 동호회가 있는데 동호회 가입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선박 승무원의 직무 중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연의 일을 할 때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추가 사항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실손 의료비나 상해 의료비에서 요런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의치나 의수족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외모 개선의 목적의 의료비,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요. 자, 우리 하나 기억합시다.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나머지는 어떤 급여에 대한 급여 의료비는 보상을 하는데, 비급여 의료비나 사후에 환급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 환급 받으면 되니까 당연히 보상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이런 것들 다 보상하지 않습니다. 영양제 이런 부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1편에서는 제3보험의 어떤 개요, 정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상해보험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 중에서 상해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과 보상하지 않는 내용, 그리고 정액으로 보상하는 내용과 실손으로 보상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편 우리 3보험에서는 전체적으로 출제되는 문제수는 많습니다. 예, 17문제가 출제되는데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고요.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 잘 기억하시면 충분히 정답을 골라내시는데 아마 좀 유익한 그런 활용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1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